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중대한 결심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생각해 보면은 뭐 변호인단이 뭐 일괄 사퇴를 한다는 건가 그때도 뭐 안 하긴 했지만 이런 것도 추측은 가능한데 어차피 다 사퇴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자격이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은 그대로 사실 굴러는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뭘까? 혹시 하야? 라고 그 정도 돼야 중대 결심 아니에요? 자진 사퇴. 네. 근데 뭐 하여튼 가능성은 없는 사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9차 변론기를 잡아줬고 이날은 증인 신문은 아니고 양쪽의 입장을 좀 정리해 갖고 와서 증거 목록 좀 정리하고 양쪽의 입장을 한 2시간씩 듣겠다. 이렇게 해서 잡아 놓은 거고요. 네. 다만 이제 하나 그 대통령 측에서 한덕수 총리랑 네. 이제 홍장원 차장 한 번 더 예, 부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거는 증인으로 채택할지 말지는 오늘 그냥 헌재에서 별도의 평의로 한번 또 따져보겠다. 그래서 그거는 오늘 결론 내려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제 헌재 재판에 저희가 이제 나왔던 얘기들을 따져볼 건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 측에서는 좀 마지막 불꽃을 불태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런 재판에서는 재판관에게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정중한 태도를 보이는 게 중요한데 네. 좀 설전이 오가는 장면들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잠깐 하나 아, 볼게요. 그럴까요? 적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본인이 직접 물을 수는 없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 그러려면 저희들 그럼 평의를 규정 다시 해야 근거가- 됩니다. 규정의 근거가 뭔지 됐어? 저희들 평의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적 바꾸려면 근거를 들어주십시오. 법적 근거는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에 보면 피고인의 퇴정한 상태에서 정인신문 할 수가 있고 청구인 측이 그걸 요청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판장. 네, 감사합니다. 네. 와, 저 김계리 장면의 변호사. 킬포는 이거잖아요. 그만해. 김계리 변호사.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좀 그만하라고. 말 안 들으면 그러지 않아요. 아 어깨를 이렇게 때렸을 거라고. 그러지 마요. 너 그 얘기인데. 왜 때려? 어깨를 툭툭. 김격의 김계리 변호사 네. 헌재 재판관들에게 규정의 근거가 뭔지 법적 근거를 들으라고 예.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네. 그 근거를 또 잘 들어줬네요. 법적 근거는 소송지휘권 행사다. 예, 그러니까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만 짧게 설명을 네, 드리면 조태현 국정원장 증인 신문을 하면서 홍장원 차장의 메모가 4개가 있더라. 네. 이거 원본도 아니고 4개의 메모가 산재되는 이거 신빙성이 의심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볼 때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자기가 좀 더 직접적으로 한 방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지 제가 직접 신문해도 되겠습니까? 규정상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헌재가 그건 좀 어렵습니다. 대리인단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다 그렇게 결정이 난 사안이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김계리 변호사가 그 규정의 근거가 뭔데요? 법적 근거가 뭔데요?라고 헌법재판에게 법적 근거를 물은 거죠. 네. 친절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소송 지휘권 행사입니다. 라고 네. 하니까 이제 대통령이 말리죠. 알았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 윤석열 대통령 측 혹은 뭐 그 변호인단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예측한 대로 너무 안 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어쨌든 이 불리한 상황들을 좀 더 강력하게 어필을 해서 메시지를 좀 더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내는 의도가 더 강하다고 봐야 됩니까? 뭐둘 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가요? 예, 그 증인들 부른 증인들도 꼭 윤 대통령 쪽 생각과 같은 방향의 증언을 한 것 같지도 않고, 네. 또 재판부도 썩 그렇게 우호적으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말씀하신 그 사안이 부각이 돼서 변호인 측에서도 평정심을 가끔 잃는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의 대리인이 재판부를 향한 불만을 늘어놓으며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이 중대한 결심,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이 썼던 표현으로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대리인단이 일괄 사임 카드를 쓰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대리인단이 사임해도 탄핵 심판 진행엔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종이에 써온 불만들을 읽어갑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는다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들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한 결심까지 언급합니다.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일괄 사임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때도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꺼냈습니다. 재판부의 빠른 진행 등을 문제 삼으면서입니다. 변호사 전원 사퇴, 대리인단 전원 사퇴가 맞습니까? 뭐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한 마지막 카드란 지적이 나왔지만 실제 일괄 사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법률가들은 대리인단이 사임해도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 사이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 수행을 못한다는 헌재법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엔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건 헌법 소원 사건이고 법상으로만 보면요. 탄핵 심판은 그렇지 않고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고요. 대통령은 개인을 말하는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라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한 총리의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내일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헌재는 오는 18일에 구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불법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고 이르면 3월 초 선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가 최선의 선택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그럴 거면 진작 퇴진 시기를 밝혔어야 했다.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과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은 하야를 언급했습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요구했던 것이지만 윤 대통령이 스스로 받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진하야라는 것은 사실은 지난번에 그 탄핵 이 통과되기 전에 한동훈 대표 시절에 요구를 했던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그리고 여야의 충돌이라든가 길거리에서 아스팔트에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충돌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요구를 했었던 것이고 대통령도 그때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5일 뒤에 갑작스럽게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아니면 법원의 재판이든 다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또 이미 재판이 시작됐으니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재판이 들어갔으면 아시다시피 공무원도 재판이 시작되면 자기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거든요. 공무원 그럼 누구든지 뭐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랬을 때 공무원이 사표를 내서 물러나면은 그러면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하야는 아마 안 될 겁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서 하고 있는 핵심 증인 흔들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의미한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